일경 5천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를 형성할 메타버스 시장, 큰 돈이 몰리는 만큼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기회이기도 한데요. 이에 어느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버스 시장에서 제2의 아마존을 적극적으로 찾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참고로 아마존은 1990년대 중반 인터넷 시장과 함께 등장한 대표 IT 기업인데요.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를 겪으며 폭등과 폭락을 거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0여 년 전 1달러도 채 하지 않던 아마존 주식 가격은 지난 2021년 3,800달러를 넘어서며 약 4,000배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 역시 이러한 폭발적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아마존 주식 투자자와 같은 사례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버는 측면에서 유튜브와 같은 기존 플랫폼들과 메타버스 플랫폼이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메타버스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메타버스에는 기존 플랫폼과 비교되는 아주 강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타버스 플랫폼 위에 올라가는 컨텐츠들이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사라진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유튜브가 사라진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게임 캐릭터를 열심히 키웠는데 게임이 사라진다면? 내가 피땀 흘려 만든 컨텐츠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반이 아닌 중앙화된 컨텐츠들이 가지는 치명적인 약점인데요. 사실 우리는 최근 카카오 사태를 통해 그 경험을 이미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메타버스 플랫폼이 사라진다고 해도 내 컨텐츠는 여전히 끝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사실 가상현실의 모습을 띤 많은 플랫폼들이 메타버스라고 불리우고 있지만 그 메타버스 위에 올라가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블록체인 기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정한 연결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대한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어느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이 아닌 메타버스는 가짜다라고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가 폭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만 1억 5천만 명을 넘어선 로블록스, 누적 사용자 수가 3억 명을 돌파한 제페토 등 타 메타버스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사용자 기준으로는 그리 대단하지 않은 더 샌드박스를 주목해 보시라고 하는 이유는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 블록체인 기반이 아닌 플랫폼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기회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늦게 알면 무조건 후회하는 더 샌드박스가 주는 대박 기회 4가지. 이를 위해서는 먼저 더 샌드박스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더 샌드박스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랜드, 그리고 그 랜드 위에 올라가는 다양한 에셋, 그리고 그 랜드와 에셋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컨텐츠, 그리고 더 샌드박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재화인 생태계 토큰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랜드가 주는 기회인데요.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부동산은 땅과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땅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가장 기반이 되는 요소입니다. 디지털 신대교육이라고 불리우는 메타버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땅을 무한정 제공하는 반면 더 샌드박스는 한정된 땅을 제공을 합니다. 실제로 더 샌드박스는 16만 6,464개라고 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한정된 땅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정된 땅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요. 이를 통해 땅을 통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샌드박스의 랜드는 탑 메타버스 플랫폼과 비교해 더 샌드박스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차별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샌드박스는 랜드 오너를 주식으로 치면 주주로서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하는데요. 가령 특별한 날을 기념해 샌드를 무료로 제공을 한다거나 샌드를 맡길 때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더 샌드박스에서는 누구나 랜드와 에셋을 활용해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든 컨텐츠를 정식으로 오픈하기 위해서는 랜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랜드 오너들에게만 이 컨텐츠를 발행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더 샌드박스의 랜드는 컨텐츠의 핵심 요소인 겁니다.
한편 더 샌드박스 랜드는 NFT라고 하는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발행이 되는데요. 이는 현실 세계에서 부동산을 사면 받게 되는 등기부등본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을 증명하고 다양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더 샌드박스 랜드를 통한 다양한 수익화 기회들을 정리를 해보면 한정된 땅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얻게 되는 시세 차익, 하나의 자산으로서 땅의 샌드를 스테이킹해서 얻는 이자 수익, 향후에는 더 샌드박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임대 수익, 혹은 내 땅이 광고판 역할을 하게 되는 광고 수익도 가능하게 될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샌드박스가 주는 대박 기회 두 번째는 랜드 위에 올라가는 다양한 에셋이 주는 기회인데요. 랜드 위에 올라가는 에셋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아바타를 비롯한 캐릭터들, 그리고 그 캐릭터가 사용하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건물, 가구 등 캐릭터가 돌아다닐 배경들을 구성하는 에셋들입니다. 여기서 에셋들은 누구나 제작을 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에셋을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샌드박스가 크리에이터를 위해 제공하는 핵심 창작 도구 중 하나인 복스 에딧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이 복스 에딧을 통해서 다양한 에셋들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메타버스에서 제작되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에셋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한 복수 에딧을 통해 일정한 자격 기준을 통과한 크리에이터들에게 더 샌드박스는 크리에이터 펀드라는 타이틀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에셋은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을 할 수 있고 컨텐츠를 만들 때 이렇게 등록된 에셋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한편 더 샌드박스의 에셋 역시 랜드와 마찬가지로 NFT라는 형태로 발행이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을 증명하고 다양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에셋의 경우 NFT를 통해서 복제가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만든 에셋이 팔려나갈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나눠 가지는 기능도 있어서 NFT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도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 샌드박스 에셋을 통한 다양한 수익화 기회들을 정리해보면 더 샌드박스에서 제공하는 에셋 제작 도구인 복수 에딧을 잘 다루게 된다는 전제 하에 크리에이터 펀드라는 자격을 얻고 활동하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혹은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해서 판매도 가능합니다. 혹은 외주 작업을 통한 수익화 기회도 얻을 수 있으며 혹은 크리에이터 펀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복수 에딧 컨테스트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수익을 보상금으로 수령할 기회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하나의 자산으로서 에셋을 맡기고 얻는 이자 수익도 가능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샌드박스가 주는 대박 기회 세 번째는요. 랜드 에셋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컨텐츠가 주는 기회입니다. 실제로 더 샌드박스에서는 게임, 콘서트, 전시회, 소셜 허브 등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들이 만들어져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더 샌드박스의 에셋과 마찬가지로 컨텐츠 제작은 크리에이터로서 제공되는 기회입니다. 누구나 더 샌드박스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더 샌드박스가 크리에이터를 위해 제공하는 또 다른 핵심 창작 도구인 게임 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게임 메이커 펀드 역시 크리에이터 펀드와 마찬가지로 일정 자격 수준을 통과한 크리에이터들에게 더 샌드박스는 게임 메이커 펀드라는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더 샌드박스 컨텐츠 제작을 통한 다양한 수익화 기회들을 정리를 해보면 더 샌드박스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제작 도구인 게임 메이커를 잘 다루게 된다는 전제하에 게임 메이커 펀드라는 자격을 얻고 활동하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혹은 외주 작업을 통한 수익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은 게임 메이커 펀드가 아니더라도 게임잼 같은 대회를 통해서 적지 않은 수익을 보상금으로 수령할 기회도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이용자들이 더 샌드박스로 들어오면 로블록스처럼 게임 등 다양한 컨텐츠 창조를 통해서 수익화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컨텐츠 제작으로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는 랜드를 구매하시거나 혹은 랜드가 있는 사람에게 임대를 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샌드박스가 주는 대박 기회 네 번째는요. 메타버스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생태계 토큰입니다. 여기서 토큰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인이라는 것인데요. 엄밀히 비교를 하자면 코인은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즉 메인넷 네트워크를 보유한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이에 이를 바탕으로 NFT를 발행하거나 결제 등 다양한 블록체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반대로 이런 기능이 없는 것을 토큰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바로 이 토큰에 해당이 되고요. 대부분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구매 혹은 보상 등을 위해서 자체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로블록스가 사용하는 로벅스 그리고 제페토가 사용하는 제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큰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고요. 디센트럴랜드에서 사용되는 마나, 더 샌드박스에서 사용되는 샌드가 대표적인 토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 토큰은 결제, 거래 등 메타버스 경제활동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더 샌드박스의 생태계 토큰은 샌드, 그리고 잼, 카탈리스트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샌드의 경우 더 샌드박스의 기축 통화로서 랜드나 에셋을 사고 파는 것 외에도 에셋 판매 수익, 이자 등 다양한 보상을 받는 수단으로도 이용이 됩니다. 한편 잼이나 카탈리스트는 더 샌드박스의 창작 도구 중 하나인 복수 에딧으로 만든 에셋에 다양한 능력과 희소 가치를 부여하는 수단인데요. 궁극적으로 에셋의 가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 샌드와 달리 따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샌드를 맡기는 것을 통해서만 확보가 가능합니다. 더 샌드박스 생태계 토큰을 통한 수익화 기회를 살펴보면 샌드 같은 경우 그 자체로서 가치가 올라가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또한 보유한 샌드를 맡기고 이자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더 샌드박스가 주는 대박 기회 4가지는요. 랜드, 그리고 랜드 위에 올라가는 에셋, 그리고 랜드와 에셋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컨텐츠 제작, 그리고 더 샌드박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태계 토큰이 그것입니다. 이 중 랜드와 생태계 토큰을 대표하는 샌드 같은 경우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랜드 및 샌드 보유자들에게는 더 샌드박스와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로서 거버넌스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랜드 위에 올라가는 에셋, 그리고 랜드와 에셋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컨텐츠 제작 같은 경우 복수 에딧과 게임 메이커라는 창작 도구를 통한 크리에이터로서의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더 샌드박스의 랜드와 랜드 위에 올라가는 다양한 에셋 같은 경우 NFT로 발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NFT 그리고 생태계 토큰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화된 서버에 저장되는 콘텐츠들과 달리 그 소유권이 창작자들에게 온전히 주어진다는 것이 기존 플랫폼 혹은 블록체인 기반이 아닌 타 메타버스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돈 버는 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 샌드박스가 주는 대박 기회 4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